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산 밥캣 HR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환 선임입니다. 지원자분들께 본 영상을 통해 두산 밥캣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채용 전형과 채용 직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산 밥캣은 글로벌 소형 건설기계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산 밥캣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두산 밥캣은 1950년대 세계 최초로 스키드 스티어 로더라는 소형 장비를 개발했고 2014년에는 100만 번째 로더를 생산하며 스키드 스티어 로더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습니다. 로더 외에도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하여 농경 장비, 지게차 등을 생산하고 있고 전동화, 자동화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두산 밥캣은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 1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약 15개국의 생산 공장, R&D 센터, 영업사무소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산 밥캣 실적은 매출액 기준 약 10조, 영업이익 기준 약 1.4조 수준입니다. 제조업에서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두산 밥캣은 탁월한 성과 창출을 통해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밥캣의 채용 전형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열린 채용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DCAT, 1차 면접, 그리고 최고 경영진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형인 서류 전형에서는 다양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학점 기준을 제한하지 않으며 최소 어학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형인 DCAT는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진행하고 다음 전형인 1차 면접에서는 SI 면접과 DISE 면접이 진행됩니다. 1차 면접 합격자분들은 마지막 단계인 최고 경영진 면접을 거치게 됩니다. 각 채용 전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질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에 기재된 전공자만 지원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기재된 전공 외에도 유사 전공, 복수, 부전공 또는 유사 경험, 자격증 보유자까지 지원 가능하니 본인이 이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주세요. 이제 지원을 결심하셨다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셔야겠죠? 입사 지원서에 학교, 전공, 어학 성적, 에세이 등을 작성하고 제출 완료하시면 DBS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DBS는 지원자가 두산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측정하는 온라인 설문검사로 약 140여 문항을 1시간에 걸쳐 응답하시게 됩니다. DBS는 정답이 있는 검사가 아니므로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DCAT는 기초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기초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약 2시간 소요됩니다. 기초 적성 검사는 언어 논리, 언어 표현, 추리 자료 분석, 공간 추리, 도형 추리 검사로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성 검사는 두산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측정하는 검사로 인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전형에서 응시하셨던 DBS와 마찬가지로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1차 면접은 SI 면접과 DIS 면접으로 구분이 됩니다. SI 면접은 두산인으로서의 역량을 검증하는 면접으로 주로 과거 경험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된 구조화 면접입니다. 1시간 동안 3명의 면접관에게 회사 및 지원 직무에 대한 지원 사유, 과거 경험 등에 대해 대화 형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DISE 면접은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케이스 발표 면접으로 지원자의 분석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약 50분 동안 가상의 비즈니스 케이스를 읽고 분석하여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10분 동안 지원자가 준비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분석 결과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면접관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부문의 정혜린 선임입니다. 글로벌 사업전략 부문은 신사업 개발, M&A 등을 담당하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팀과 사업전략 수립 및 전략 프로젝트 수행을 담당하는 커머셜 스트래티지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커머셜 스트래티지 팀에 입사하여 다양한 전략 프로젝트에서 시장 조사나 경쟁력 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팀의 M&A 관련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 부문 전반에서 진행되는 여러 과제를 서포트하며 업무 전반의 이해도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는 두산마켓 본사의 전략팀으로서 글로벌 사업 성장을 위한 전략 과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커머셜 전략팀에서는 기존 사업을 더 강화하기 위해 방안을 도출하는 팀입니다. 전사 차원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전략팀 직무에 있어 중요한 역량은 분석력과 통찰력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여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구조화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현황 분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논리력을 통한 끊임없는 생각의 발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은 시사점이라도 도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시다면 전략팀 업무에 아주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인데요. 이렇게 그려낸 전략과 계획들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전략팀의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한 전략팀 대부분의 업무는 팀 플레이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고 팀으로서 유의미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가져온 기업의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관심과 경영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며 생긴 기업의 전략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는데요. 전략이란 직무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성장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고 뿌듯했고 밥켓에 와서도 계속해서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커리어나 관심사를 갖고 계시거나 저처럼 성장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면 밥켓 전략팀에 오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실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집 부문 파이낸스를 소개해드릴 최미정 선임입니다. 어카운팅은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 결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 전 세계 밥켓 사업장의 숫자 데이터를 모아 내부, 외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어카운팅은 회계 기준에 따라 각 부서에서 작성된 전표를 검토하고 관련된 회계 처리를 안내합니다. 월별, 분기, 반기, 연간 결산을 실시하여 연결 별도 재무제표 및 공시보고서에 들어갈 데이터를 제공하고 감사 대응 업무도 수행하여 우리 주주와 투자자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글로벌 소통 역량입니다. 파이낸스 부서는 직원분들 외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의 핵심을 이해하고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두산마켓은 글로벌 회사인 만큼 해외 법인들에게도 파이낸스 가이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역량도 요구되는 편입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열심히 일한 결과물인 재무보고서가 공시되는 날입니다.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저희 팀원분들 모두가 보통 한 달 반 가량의 시간을 쏟는데요. 결산 숫자를 모아 꼼꼼히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주석을 만들고
감사인, 공시 담당자분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수정에 수정을 더해 완성본이 만들어집니다. 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게시된 것을 보면 그간의 힘듦이나 고생이 한 번에 잊히곤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품질경영팀 조영진 선임입니다. 저는 공정 내 품질 관리 및 양산, 출하 기종 품질 개선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팀은 품질 지표 관리를 통한 트렌드 관리 및 중장기 품질 전략과 국내외 법규 인증을 대응하는 품질 기획 파트, 신제품에 대한 사전 품질 검증, 종합 품질 평가와 함께 제조부터 고객 단계까지 제품의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공정 품질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질 경영팀의 각 파트별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품질 기획은 전사적 품질 전략 수립, 품질 경영 시스템 운영, 고객 품질 정보 관리 등으로 구분됩니다. 품질 전략은 중장기 품질 경영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 및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은 프로세스 개선 관리, 품질 교육, 개선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 품질 정보 관리는 필드에서 발생된 품질 이슈들을 데이터 기반의 분석 활동을 통해 개선하고 필요시 리콜 등으로 신속 대응하는 업무입니다. 공정 품질은 제조 단계에서 제품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품질 관리 활동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시작품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 활동과 연계하는 등 품질 공정에 대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량은 꼼꼼한 데이터 분석 역량과 원활한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필드 및 공정에서 수집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데이터 기반의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고 꼼꼼한 내용 검토를 통한 주요 이슈 발굴, 신속한 개선점 도출로 타 부문과 함께 제조 단계부터 필드 출하된 제품까지 후속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품질은 연구개발, 부품, 생산 부문 등 많은 부서와 협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고객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서비스팀과 함께 고객 서베이를 진행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공정 및 필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품질 이슈를 개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보람이 큰 직무입니다. 지게차는 자동차와 다르게 현장에서 생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그런 차량의 품질 이슈를 개선하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품질 이슈를 개선한다면 업무에 대한 성취감뿐만 아니라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진호 선임입니다. 생산기술팀은 제품 생산에 관련된 기준 정보와 생산 라인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작업 표준 설정, 문제 차량 트러블 슈팅, 라인 설계, 설비 관리 등이 있고 저는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종이 현재의 생산 라인에서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 참여 및 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생산기술팀은 생산 기준 정보를 제안 및 관리하고 생산 라인 설계를 합니다. 공정 순서에 따라 작업 표준, 자재의 배치 정보, 조립 표준 시간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생산 라인을 재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중인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결법을 제시하며 현장을 지원합니다. 생산에 있어 중요한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유관부서뿐만 아니라 현장 및 연구개발과 소통을 자주 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제품 품질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설계 변경의 방향성에 대해 타 부서와 논의를 하고 현장에 변경된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를 검토하고 적절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유관부서와 함께 해결하는 팀워크 측면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성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가 가장 보람찬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문제들의 개선 방안을 잘 도출하여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을 때 저는 성장과 동시에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현장과 함께하기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서도 적합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은 경험에서 나온 경우가 많고 입사 후 선배들의 경험을 배우고 스스로의 경험을 잘 기록하면서 잘 쌓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집 부문 EHS를 소개해드릴 김준현 수석입니다. EHS는 Environment, Health, Safety의 약어로 회사의 안전, 보건, 환경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HS팀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는 소방안전 담당자로 소방시설물 관리 및 비상대응 교육 훈련을 맡고 있으며 안전 부문은 사업장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사내 협력업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사고 예방과 사후 관리 직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고 예방은 교육을 통한 임직원의 안전의식 개선, 현장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법규 및 규제 파악을 통한 선제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사후 관리는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자 관리, 사고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논의 및 개선, 전파 등을 진행합니다. 안전관리는 나와 동료, 가족을 보호하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직무에 있어서 중요한 역량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사고 원인의 많은 비중이 사람들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그러하기에 의사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안전의식의 전환, 명확한 소통을 통한 기준 제시로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안전은 회사 전체의 안전 문화가 변화해야 하는 것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실행해야 합니다. 변화 속도가 느리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의 경우 직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개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직원들의 오래된 행동 양식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꾸준한 교육 및 변화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행동이 변화되어 사고가 예방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위험한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안전 캠페인이나 교육 등을 시행한 후에 직원분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 보람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전장 설계와 인베디드 시스템 설계를 소개드릴 정윤기 선임입니다. 전장 설계는 비에클 컨트롤 팀에서 수행 중이고 차량의 전장품 시스템 설계와 전장품 이슈 대응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장품 설계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전장회로 설계와 시스템 개발, 제어 로직 정의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설계는 전기전자제어 팀에서 수행 중이며 밥캣 장비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세부적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검증 직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장 설계 직무의 경우 차량 회로 및 하네스 설계, 신규 전장 시스템 개발, 제어 로직의 정의 및 성능 튜닝, 표준 및 특허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양산 중인 차량의 전장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발생하는 양산 대응 업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설계 직무의 경우 차량의 시스템 요구사항서를 작성하여 엔지니어에게 명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시스템의 개발 방향을 리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차량 레벨에서의 모든 제어기와 전장 부품에 대한 검토와 시스템 분석 및 이슈에 대해 지원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첫 번째 역량으로 두산밥캣의 문화와 운영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을 빠르게 흡수하고 활용하기 위한 스펀지 멘탈리티가 필요합니다.
스펀지 멘탈리티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개방적이고 적응력이 높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축적하셨던 전공 지식의 숙지는 물론 회사 업무와 체계에 빠르게 적응해서 실무에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역량으로 해외 사업장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비즈니스 영어 역량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밥캣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다 보니 세계 각지와 소통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 또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는 설계에 참여한 차량이 실물로 제작되어 직접 움직이는 걸 봤을 때였어요. 비록 시제품이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았지만 정성 들여 설계한 차량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걸 보니 너무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양산되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았지만 원활히 진행되어서 빨리 제가 직접 설계한 차가 출하되는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다가 제가 개발한 차가 유용하게 쓰이는 걸 보게 된다면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조설계 담당자 심규현 선임입니다. 구조설계는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설계팀은 차량 전반적인 부품 배치 및 재원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랫폼 설계팀에서 차량 주행 조건상 내구력 확보를 위해 프레임 구조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산 설계팀은 차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제품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OPCM 프론트엔드 팀은 운전석과 지게차 전방부에 위치한 작업 장치들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 설계팀은 지게차의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주요 구조물을 개발하는 팀으로 패키지 레이아웃과 스트럭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레이아웃은 과제 개발 방향성을 수립하고 차량의 성능을 고려한 레이아웃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트럭처는 지게차의 틀과 균형추 같은 구조물을 설계하며 차량의 무게의 균형과 안정도를 고려하여 부하물을 들어올릴 수 있는 용적을 정의합니다. 양산 설계팀은 양산 기종에서 발생하는 품질 이슈를 개선하며 신규 옵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품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게 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게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부품을 설계하는 능력과 제조 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OPCM 프론트엔드 팀에서 설계하는 전장부 작업 장치들은 마스트, 캐리지, 로드백 레스트, 포크, 유압 라인, 어태치먼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포크, 마스트 등 구조물 설계와 해당 구조물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리프팅, 사이트 시프팅 등의 기구적 메커니즘 및 유압 라인 등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량은 종합적인 시야입니다. 저희는 제품의 뼈대가 되는 샤시와 프론트엔드를 설계하다 보니 한 가지 현상을 보고 그 문제만을 위한 해결 방안을 고려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전반적인 시스템을 인지하고 변경했을 때 다른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고려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역량은 공학 지식입니다. 주요 업무인 제품 구조 건전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소재, 두께, 배치, 형상의 변화에 따라 기계적인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공학적인 지식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차세대 차량을 개발 완료했을 때 엔지니어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차세대 모델을 개발할 당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하였고 고민한 아이디어들이 실현되어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더 나은 차량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능 설계와 신뢰성 검증 직무에 대해 소개드릴 천다운 선임입니다. 먼저 기능 설계는 파워 시스템 팀이, 신뢰성 검증은 VPDN 이밸류에이션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워 시스템의 주요 업무로는 어플리케이션 탑재 설계, 튜닝,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품 동작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엔진 어플리케이션,
주행에 필요한 동력 어플리케이션, 작업기 동작이 필요한 유압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VPDN 이밸루에이션 팀은 해석, 시험, 신뢰성 검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선행 검증 및 실차와 시스템에 대한 시험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R&D의 최종 검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시험 담당자로서 차량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능 설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압 설계는 부하물을 들고 내리는 기능인 유압을 설계하는 업무입니다. 펌프로 압력을 형성한 후 밸브로 제어를 하고 최종 실린더를 통해 원하는 작업을 하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력 설계는 차량의 주행을 담당하는 장치 전반을 설계하는 업무입니다. 엔진 또는 전동 모터를 통해 공급받은 동력이 트랜스미션이나 엑스를 통해 차량 주행을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검증은 차량 및 시스템의 신뢰성 및 내구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개발 차량의 신뢰성을 분석하여 설계 목표와 고객 VOC 타겟에 맞는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검증합니다. 신뢰성 검증의 목적은 차량의 주요 시스템인 동력과 유압, 그 외 다양한 부품 검증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타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업무에 대해 고민해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은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배우기 위해 노력하며 실패해도 다시 연구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통해 역량 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은 엔지니어의 정직함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는 개발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완수하였는지 정직, 투명하게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이슈를 줄이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람을 느낄 때는 저의 일정 캘린더를 볼 때입니다. 개발에는 스케줄링과 리소스 관리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일정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업무 계획 및 일지를 캘린더로 관리하는데 지난 일정들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이런 성과가 있었구나, 어떤 점에서 부족했구나를 확인하며 제가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하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사 준비를 하며 나 자신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대학 시절 경험을 정리해보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강점과 보완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계공학적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현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잘 정리하여 보여주시면 입사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한번 웃어보실까요? 입만 살짝 웃어볼까요? 네, 좋아요. 전략 팁 네. 대화 형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발 과정에 시선이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저 보지 마세요. 숨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성취감 또한 네, 좋아요. 그렇게